하자. 하여튼 EBS 그 안 나왔대 문제가. 다 해버리지. 남은 시간. 모든 건축 구조물은 형태와 공간적인 연출에 행동을 안내하는 건축 구조가 있어. 그래서 행동을 안내하는. 공간은 촉진하고 금지하고 격려하고 막고 초대하고 억제하고 살고 그래서 좋은 관계 공간 연출이 있어. 공간에 대한 설명. 이러한 연출은 패턴을 전제하는데 행동과 움직임. 손이 아프다. 어? 그러니까 안 쓰고 싶어. 근데 이게 시험 범위가 있었어. 어? 곁드는 거야. 안 쓰고 싶어. 수특이어서 그냥 넘어갔어. 그러나 또한 뭐도 안내하냐면 경험상의 특성을 안내. 지각 이런 것들. 뭐 경험상의 특징. 이거만 쓰자. 인식. 이거만 쓰자. 이미지. 감정. 느끼. 이런 걸 안내하는. 응? 공간이 이런 거를 다 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민하고 에포세릭한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는 이걸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겠지? 그래서 예민하고 에포세릭 공감하는 디자이너는 직관적으로 잘해, 인간의 행동과 욕구를. 됐어, 이거? 이런 걸 잘하고요. 이러한 직관적인 건축적인 스크립팅은 대본은 직관적 건축 스크립팅은 뭐 공명한다 이거야. 울린다. 뭐 실제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니즈 이런 거 잘한다는 거지. 사용자의 니즈 파악 잘한다. 그리고 의도 파악 잘한다. 집을 지으면서 디자이너는 느끼고 사용하고 해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집 따위를 한다. 그의 상상 속에서 on behalf of 뭘 대신하여? 미래의 거주자를 대신. 이거 대신하여 하는 거지. 잘해야 된다는 거지. 정확하게 놓여진 창문은 위치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점유자가 차지한 사람이 wish to look out 가든을 바라보기 원하는 곳에다가 창문이 놓여 있고 어디에 햇빛이 요구되는 곳에 창문을 대지. 알아서 척척박사 하는 거지. 누가? 디자이너가. 어때 느낌? 안 어렵지? 그게 맞다. 스테어웨이 계단은 디웰러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곳에. 근데 뭐? 알아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어디? 계단 위로 계단 아래로. 성공적인 아키텍처는 건축은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 필요하지 않고 표지판이라고 하는 거 필요 없어. 어디에? 건축에 사용해. 왜냐하면 it 건축이거든. 건축이 드러내니까 it's 건축이거든. 건축의 바로 구조를 드러내고 사용을 드러내거든. 말 없는 방식. 알아서 착착 박사 같은 얘기지. 그래서 다음 문제.
profound, 심오한 건물은 뭐냐? 사용자들의 요거에 반영이다 이거지. 빈칸다. 인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액션의 능력의 확산이다. 빌딩이니까 빌딩을 공간이라고 봐도 되지. 오, 우리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김보민 왔어. 앉아. 한 줄 해석 필요하면은 해석 달라고 해. 실자님한테 하나 달라고 해 가서. 모의고사 시험지 있으면 시험지를 봐도 돼. 없는데 혼자 검색 안 되세요. 아 그래? 그럼 빨리 서 있다가 받아와. 잠깐 기다리고 있을게. 이해됐지 이거? 따라서 인간의 바딜리하고 멘탈 액션 이거 써봐. 우리 몸과 마음이 하고 싶은 일을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내가 이걸 다 잘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거. 근데 얘도 아직 안 풀었나 우리 빈칸에서? 안 풀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평가원에서 안 풀었나? 안 풀었던 것 같아. 빈칸 두 번째 교재에 있어. 그러니까 이 지문에 AI가 이런 걸 학습하거든. 예전에 평가원에 나왔던 거에 망치는 우리 신체에 확장된 부분, 그지? 내 몸은 여기까지 가는데 망치가 있으면 더 갈 수 있지. 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장이야. 건축 디자이너가 그걸 더 나타내지. 이거의 확장. 1번 도구 전달되는 문화적인 마인드셋을 그것의 시대의 마인드셋을 전달하는 도구. 시대적 배경 필요 없지. 딱 선지 나온 걸 봐봐. 수특같지. 2번 공간상의 논리 무관하게 만들어진 비전문가의 의견으로부터. 비전문가 디자이너는 전문가지. 보다 4번 건축적인 표현 디자이너의 에스테릭한 선호도. 미적인 선호도에 대한 건축적 표현. 건축가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건축물이 나온 게 아니지. 근데 써놨잖아. 실사용자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건물을 잘 만들어야 효과적인 건물이지. 그러니까 그걸 심오한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한 해안이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오늘 모의고사 설명을 쭉 했는데 내 자신이 돌아보잖아. 왜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하지? 이거는 엄청 자세히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왜 그러지?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 학생은 척하면 이제 못 알아듣는 수준에 이르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판단해야 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약간 이 두 가지의 딜레마가 요인인 것 같거든. 예전에는 이런 질문 보면 그냥 설명하고 답고로 그냥 넘어가는 게 사실 맞아, 고상한데. 근데 그렇게 해야 좀 네 스스로도 빨라지거든. 근데 이 빨라지는 거를 나 혼자 한다고 네가 빨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좀 주로 면밀하게 보시긴 해야 되는데 선지가 다 관련이 없잖아. 왜 이런 걸 찍냐 이거야. 디자이너 나왔어? 건축 나왔어? 이거 왜 찍냐고요. 틀렸는데. 너 못 찍었어. 공간? 공간 위에 있었잖아. 무관하다며. 그럼 사용자라도 나와야지. 관련이 없잖아. 2번을 비슷한 단어 몇 개 나왔다고 찍으면 안 돼. 문화 나오지도 않았어. 5번 구조의 our world. 이거 최근에 나왔거든. on world가 나왔어. on world 진행 중에. 외부의 모습. 구조의 외부의 모습은 기능을 가린다. 기능을 가리면 안 되지. 창문에 기능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창문인가? 아닌가? 헷갈림을 유발하면 어떻게 돼? 실사용자의 요구를 반영 못한 거잖아. 디자이너가 지 혼자 알게끔 창을 만들어 놨어. 근데 사용자는 모르겠는 거야. 그건 뭐야 그게? 금고지. 맞지? 창이 아니야.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것들 있잖아.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 뭐 그래서 이제 옛날에 현우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 평가원스럽다 아니다 뭐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능력 바뀌면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해결하고 수정을 봐야 될 부분인데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다 보니 어떻게 학생들이 평을 한다? 평가원스럽다, 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야.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취사선택.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것도 느껴져. 봤던 질문을 다시 못 보는 애들 진짜 많아. 이게 MZ의 특색이긴 한데 당연히 공부는 봤던 질문을 다시 봐야 늘거든? 못 보고. 물론 이제 선생님이 이해를 못한다 이건 아니야.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공감은 할 부분이지만 이게 시험하고 되게 상충돼. 상충되다 보니까 또 우릴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럼 걔 기준에서 그냥 한 번 보면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어딨어. 운전면허 시험에 이게? 어? 운전면허 시험에 갈고 닦고 정지하고 이런 과정이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본질이 좀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최근에 이제 온 친구들 1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진짜 천차만별이야. 누구는 공부를 안 했는데 모고가 2등, 누구는 공부를 겁나 열심히 했는데 학원에서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이전 학원에서 영어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해석도 못하고. 진짜 되게 열심히 배웠어요. 단어도 못. 그러니까 되게 천차만별이야. 뭐 그게 이제 결정적 문제로 그러면 저들한테 하나의 일관된 설명 수업을 계속할 수가 없음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시험이 있는데 수트가 아직 범위까지 안 끝났다? 근데 시험이 한 3주가량 남았다면 천차만별이 되거든. 걔한테 설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건지 공복을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건지 다른 거지. 다 달라. 여튼 33번까지 고생했어. 어려운 거 끝났어. 뒤에는 뭐 금방 해. 이제 너무 안 온다. 학원 끝내고 왔는데 그래도 또 혼자 나가고 그럴 수가 없어. 기다렸는데 되게 늦게 온다? 실장님 없었어? 네. 근데 너 아까 왜 회색 옷 입고 돌아다니더니 왜 너가 아닌가? 너랑 똑같이 생겼던데? 오늘 회색 옷 입었어 안 입었어 위에? 맞지? 너 가방이 2개야? 잔 스포츠 있고 다른 것도 있지. 검정 가방도 있지. 인형이 달려있지. 무슨 일이야? 몰라. 너 온 거 같은데? 그랬어? 사육사고. 근데 세원고 40번까지 다 안 들어갈 거야.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다 못 나갈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적정선에서 잘라줄 거야. 아니면 다 들어가면 이제 본인의 학습 부담이 늘 거고. 작년에도 몇 개 잘랐어. 못 나가 진짜. 우리 어떤 애가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고 학원에 왔더라고. 그래 열심히 써줘야지. 그 신청서에 자기 지원서를 써야 된다. 자기소개서 써야 된다. 하여튼 34번 토럴리티를 생각해봐. 너의 인터랙션에 거기에서 행동적이고 인터액션을 상호적인 데이터가 is recorded 기록되고 수거되는 그러한 인터랙션에 대한 총량을 생각해봐. 상호적인 기록되고 수거되고 그런 거지? 여기가 잠깐 껐다고 30분 껐다고 진짜. 그러한 흔적들 모두는 represent a kind of resource 자원을 나타내지. 다 자원이라는 거지. 이 자원은 축적되어 긴 역사상 너의 기록된 액션과 선택이
쉽게 다시 말하면 너의 히스토리라는 거지. 어디 위에 만들어지냐면 흔적 위에 만들어지거든. 모든 것에 남겨진 흔적. 소셜미디어,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 신용보고 회사, 쇼핑 웹사이트, 로열티 프로그램, 충성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법원 이런 데들. 아니다. 코르트하우스 맞지? 법원, 소셜 웰페어 에이전시, 사회복지 시스템, 파머시, 약국, 컨테너브 이메일 앤 챗 이런 데들. 다 자원이지? 기록이. it 에다가 써봐요. 데이터 집합. 데이터 집합. 그것은 통합한다. 어떤 가치가 너의 소셜 네트워크에 있던지 통합하고 뭐와 함께 신테릭, 원래 신테릭이 합성 이런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종합적인 조치와 함께 뭐의 조치? 너의 신뢰와 책임감에 대한 총체적 조치와 함께 소셜 네트워크에 어떤 가치던지를 통합해준다. 결국에는 너의 히스토리를 보여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풀어서 설명했을 뿐이고. 이게 그 데이터 집합은요. diverse, 다양하고 multi-dimensional, 다차원적이고요. 물론 it is not all gathered into a single place나 단일한 장소로 모일 수 없고요. condense down, 압축될 수 없어요. 압축하다거든. 물론 이제 어휘가 부족한 친구들은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 이런 단어 쉬운 단어는 아니야. 근데 요즘 트렌드로는 밑에 각주 설명을 줬을 가능성이 좀 있어. 컨덴스는. 모르겠어. 어떤 각주를 줬는지 몰라. 근데 이제 얘네가 지금 보는 시각이 되게 이상해.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거 같거든. 그러니까 컨덴스를 주는 거거든.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해서 주는 걸 수도 있거든. 힌트로. 그런데 또 난이도는 저 세상이야. 뭐 너희 지금 3학년 이 난이도가 저 세상이었다는 건 아니야. 곧 경험하게 될 거나 24번에서 시험이 끝나는 걸 한 번쯤 경험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올해 3월 모의고사 알려줬잖아. 정확히 딱 기준을 정해주면 곱하기 30%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때 느낌이 이제 현타가 세게 올 거야. 그게 만약에 9월일 수도 있거든. 수능 한 달 반 남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대비하셔야 돼. N수생이 들어온 다음 얘기야. 그 전까지는 교육정보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내는 걸 보면 이상해. 뭔가 널뛰어. 그다음 하나의 퀀티티로 컨덴스 다운 되지 않고 but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해서 볼게. 양보지. 한 곳에 모이거나 압축되진 않는데 but 양보. 뭐 물론 양보 나온 다음에 but이 더 나오는 문장 구조가 많은데 하나로 압축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표현하고서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럼 실제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뒤에 한번 볼게. take the form, 형태를 취할 수 있거든? 벡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대. 이거 수학적 좌표라고 보면 돼. 정보의 수학적 좌표의 형태를 취할 수 있대. 요약해 너의 상황을. 그리고 가치를. 어디에? 많은 특징 전반에 걸쳐 상황과 가치를 요약해주는 정보의 수학적 좌표의 형태를 띨 수 있는데 걔는 간결하게 뭘 나타내냐면 너의 자리를 나타내줘. 형광펜 체크. 다차원적인 스페이스. 그러니까 자원이 다차원적이라는 거지. 1차원이 아니고 다차원. 여기서 이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간결하게 정리하는 건 정리하는 거고 어떤 상황의 일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히스토리의 자원을 보여준다. 네? 1차원의 면을 주는 게 아니고 4차원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수학적 좌표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벡터의 정보. 됐어? 수학 시간에 벡터를 뭐라고 배우나?
벡터라고 배웠나? 뭐라고 배워? 정의가 뭐야 벡터? 좀 문과인데 이러지 말고 벡터의 정의가 뭐야? 교과서에 나오는 거 전교 1등이 말한 대로 교과서에 벡터가 뭐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벡터? 기하 때? 이거 뭐라고 나와? 정의 이거는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뭘로? 기억 안 나? 아 선생님 때 배웠던 거랑 다 수학이 달라지진 않았겠지만은 뭐였든 이거 이 정보 벡터는 요약하면 소셜 로케이션을 특징 소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단면이야 여러 가지를 종합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봐봐 1번 컨실리얼 디지털 트레이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야 디지털한 적이 아니야 이거. 그걸 숨겨 그리고? 뭘 숨겨 나타내지. 1번 안 찍었지? 사람의 오해를 교정한다? 어디 있어 이런 게. 정보를 준다고 했지 뭐 교정하고 교정 안 하고 없었잖아. 정의에 가치를 교환하는 걸 가치를 교환한다 없었잖아. 이게 웬일이야. 그냥 맞아야지. 널리 퍼진 사회적인 트렌드를 나타낸다.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아닌데 개인의 히스토리인데 자원인데 개인의 히스토리 너 이 개인의 히스토리 아니야? 너의 사회적인 가치. 거기에 뭐가 있어? 안 썼어? 기록 수거 여러 가지 자원 다 차원적인 자원. 응? 다시 한 번에? 다차원적인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 충체가 나오는데 자원이고 긴 역사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거지. 긴 역사가 아니야. 긴 역사고 그 다음에 흔적들 소셜 미디어부터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다방면으로 정보를 주는 거 아니야? 어떤 가치든 통합해주지? 종합적인 거와 종합적인 거지. 그게 다차원적인 거. 다양한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걸 사회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 사회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약국 간 거라든지 또는 이메일 얘기라든지 사회적으로 채팅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법원 간 거라든지 어디 마트에 홈마트 갔더니 저기에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든지 삼성 제품을 사가지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받아왔던 어떤 로열티 정도의 평가라든지 웹사이트 어디 가가지고 뭐 옷 사는 이런 기록들 이 혼자 일어난 거지만 다 사회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 맞지? 사회적인 걸 판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지가 나머지가 말해. 그러니까 잘 보고 못 보고에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뭐 부끄러워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방향성 정도 체크하는 시험. 어떤 방향성? 내가 시간 내에 잘 풀어낼 수 있었는가. 31번에 33번 버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푼 문제를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거. 일단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 어차피 31번하고 34번은 고3 끝날 때까지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잡힐 듯 말 듯 안 잡혀 잘. 그리고 다시 빈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다시. 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해라는 기반으로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오늘 너희 중에 내가 조금 신경 써서 봐줘야 될 건 상대성 이론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혼자 천천히 두 번 읽으면 의미 파악이 될 거야. 상대성 이론은 이해가 잘 안 될 거거든. 이해돼? 물리를 배운 애들만 좀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측정하는 하나의 값으로 본다. 이게 지금 오늘 다 읽은 게 포함 관계거든. 동물이 나오면 이 개새끼가 나오잖아. 맞지? 포함되지. 인간이 나오면 현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오스트레일로피테쿠스도 있을 거고 뭐
네안데르탈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위 개념을 뻗어가는 거잖아. 얘는 이제 포함 관계가 중요해. 포함 관계를 공부하고 싶으면은 메가스터디 끊어오는 사람은 이원준 거 가가지고 봐.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홍보하는 게 아니야 항상. 포함 관계 다른 국어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그 선생님 거 잘 들어. 거기에 부분이냐 합이냐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 지금 수능 영어에서 여기까지 요구하고 있어. 그게 통합이 안 되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걸 못 넘어서 그래. 누가 상위 개념이고 하위 개념인지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네? 쉬운 예로는 국기가 나오면 어느 나라 국기 이런 예시들이 뻗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난이도는 느끼기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질문도 마찬가지야. 왜 저 얘기를 했냐면 도덕성은 관련이 있어. 뭐가 관련이 있냐면 이성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거든. 한 가지 이유. 일단 써봐. 어려운 건 아닌데 도덕성의 전제 조건이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성을 추론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 뭐 꼭 봐야 되는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성하고 자유의지가 도덕성의 전제 조건이야. 그럼 그거에서 어긋난 거 찾으면 돼. 첫 번째, it is human beings. 인간이 기프트를 받았다. 추론 능력, 여기 나오잖아. 추론 능력. 여기서는 추론 능력이라고 받았단 말이지. 저기 밑에서는 이성이라고 받았다고. 그러니까 쟤가 같은 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좋은 관계와 호응 관계를 잘 따져야 된다. 그래서 봐봐.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가 나왔으니까 얘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가 추론 능력, 두 번째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유의지가 있다. 선택할 베스트인 거 그들한테 많은 대안 사이에. 그치? 그러니까 하나는 추론 능력, 하나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도덕성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1번 to think and reason about things.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추론하는 거는 여기 이제 추론하는 것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추론에 대한 하위 정보적 개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 여기 써놨는데 추론 능력이 이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성하고 관계되는 점을 봐봐. 주요한 기능이야. 인간의 정신에 주목될 모든 철학자들에 의하여 데카르트 이후에 추론하고 생각하는 능력 필요한 거지. 추론 얘기 나와. It is because of 이러한 능력 때문에 생각하고 프로가 좋은 거고 카운스가 나쁜 거를 생각하고 무게를 두는 능력 때문에 행동에 대하여 인간은 뭐 할 수 있냐? 계획할 수 있다. 미래를. 그리고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어. 선택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조건이 생각하고 무게를 두는 능력 때문에. 돼요 이거? 그 다음 문장에 다시 말해 장점에 대해 집착하는 거는 그리고 혜택에만 집착하는 것은 인간을 잘못된 선택하게 하거든? 이거 지금 추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나왔잖아. 그럼 뒤에 호응 관계도 추론 능력이 돼야 되고 인하드 월즈가 나왔으면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 추론 능력이거나 이성이거나 관련이 없지. 잘못된 결정하게 된다. 즉 환원인데 앞에서 언급된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 한번에 이거 틀리면 안 돼. 35번은 어려운 글도 아니야. 나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할게. 4번 게다가 믿어서 의심한다고. 알았지? 게다가 하면은 관점이 동일한 데 대상이 추가야. 의심이 가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까 추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나왔고 게다가 인간은 자유선택. 자유선택이니까 자유의지겠지? 이게 보여야 된다. 자유선택이 자유의지였구나. 이렇게 조응이 되지. 호응이 되지. 따라서 자유선택을 하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뭘 제외하고 그들 제약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을 한다. 그래서 자유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기본적인 특징이다. 인간 삶에. 그러면 이거 질문은 두 개 나온 거야. 추론 능력과 자유의지. 끝이야. 인하드 월즈가 들어갈 틈이 없어. 어렵지가 않아.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준다.
너희가 그 사이사이는 시험에 있는 친구들은 채워야 돼. 문제 풀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거기 서술형 있으면 그것도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공간이 메워져야지. 이 시험과 모의고사가 좀 약간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 고3은 그냥 하나야. 내신 시험과 수능이. 차이점이 있다면 서술형 하나 있을까? 빼고는 객관식은 똑같아. 다른 과목 준비하는 친구도 있지. 내신 있는 친구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수능 특강이 거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어떤 수능 특강? 과학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국어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수학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빡센 학교는 무조건 들어가. 다음 36번.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을까? 그러니까 딱 읽었는데 이런 느낌이 맞을 것 같거든? 읽었는데 머리에서 스며들어서 이해가 쑥 되는 게 아니라 읽었는데 딱 튕겨가. 그러면 이 난이도는 어떻다? 다시 차분히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읽어봐야지. 그럼 다시 스며들어. 2번 정도 내에 해결이 돼. 봐봐. 무슨 얘기인지. 이 사람은 대절을 주장했어. 한 가지 혜택이 있다? 도덕적인 고려사항을 갖는 것에 혜택이 있어. 우리 개념적인 레파토리에. 얘가 뭐냐면 대절인데 그들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도덕적인 고려사항이라는 거는 대화의 스타터 역할을 한다. 그들의 가치가 숙고를 클로즈로 가져오는 것. 대화 스토퍼. 도덕적 고려. 스토퍼 역할을 한다. 스타퍼는 멈추는 거잖아. 멈추는 거. 그지? 뭘 멈추게 한대? 심사숙고를 멈추게 한다는 거야. 여기는 안 나왔지만 도덕적 고려사항이라는 건 뭐겠어? 도덕적인 거. 옳은가? 틀린가? 이런 거잖아. 36번도 선생님 살짝 놀랬는데. 질문이 있었지? 선택이 많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선택하지 않음에 대한 후회 이런 거 빈칸에서 풀었었지? 똑같은 얘기야. 그 교수가 낸 거야. 얘기했잖아. 필수첩에 나와. 수능을 출제할 수 있는 사람이 31명이라고. 우리나라에. 그 교수가 그 교수야. 31명. 이 교수가 5명이 올해 안 들어가면 내년에 들어가는 거고, 내년에 안 들어가면 내후년에 들어가는 거고, 내후년에 안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정해져 있어, 31명. 네? 그 해, 그 교수의 자녀는 수능에 응시하지 않거나 교수가 출제하러 들어가지 않거나. 문제 유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고요. 항상 뭐 할 수 있냐면요. 정당화를 요청할 수 있고요. 합리적인 사람이니. 이것은요. 특징이에요. 우리를 잘 서브하는 여러 맥락에서. 저렇게 정당화하는 것. 정당화하는 것. 그래서 일단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정당화하고 여기 합리화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인 거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많은 선생님들이 이 36번부터 40번까지 해설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의 맥락을 보는 관점에서 볼게. 이렇게 합리적 본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결코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지.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지. 그래서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 응? 합리적 본성이면 좋은 게 뭔가 이어져야 될 것 같지.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들어갈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었어. 되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여기에서 찾았어야 돼. 얘 연결을 찾고 얘가 여기 자리에 올 거냐? 여기 자리에 올 거냐? 이렇게 찾았습니다. 얘 C지. C의 첫 시작은 문제거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인강을 들었던 애들도 그랬을 것 같아. 더 문제야. 앞에 문제가 나왔나? 안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안 풀렸어.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볼게. 디스 해볼게. 이것은 잠재적으로 문제다. AC 간에가 많을 거야. 탑재 봐봐, AC. 분명히 있어, 이거. 왜?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인강이든 형광이건 어명사 다음에 더명사 나와서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다 모니터링을 한다, 너네. 선생님들의 1등 강의 정도는 듣는 것 같아. 이해됐어? 어명사 다음 더명사 이렇게 딱 세팅해 놓는다. 무조건 A, C. 집에서 다 확인하니까 틀렸네. 그거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있어. 그런 알려주는 힌트보다. 그게 이해 영역의 좋은 관계. 그리고 더명사는 앞에 나왔다고 무조건 더로 안 받을 수도 있거든. 더로 받았다가 다시 어로 갈 수도 있거든. 한번 더. 이것은 많은 문제야. 우리만의 개인적인 심사숙고에서도 문제야. 그리고 뭐에 대해서만큼이나 공적인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큼이나 문제야. 뭐 이렇게 할까? as 앞에서 as 뒤에서 이렇게 끊어볼까? A에서 말해주는 거는 개인에게도 문제고 공적인 거에서도 문제야. 공적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제안했다. 유용하다 이거지. 뭐가 유용하냐? consideration generator 억제기 이 단어도 줬을 것 같은데? 야, 무조건 B가 먼저네. 아, A가 먼저네. 근데 뭔가 이상하지. A가 순서의 답이라고? 뭔가 이상하지. 나구의 어떤 판단에 미스가 있었겠지. 봐봐. 억제기를 갖는 것이 유용하다. 그게 뭐냐면 아이템이거든. 한 번 도입이 되면 stop any further deliberation 어떤 추가적인 고려 사항을 막거든. 그 아이템의 트랙에서. 좋은 관계. 요거 나온 다음에 C가 될 것 같진 않지. 다시. 문제가 있었으니까 C가 문제라면 한번 봐볼까? C? 완벽하게 좋은 대답을 받자마자 우리는 항상 OK라고 한다. 좋은 답을 받으면 항상 OK라고 해. 근데 뭘 정당화하지? 아, 여기 핵심이 있구나. C에다가 체크해봐. 이제 끝말잇기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게 문장 초반부에 없을 수도 있어. 이거 요즘에 좀 트렌드. 다시. 끝말잇기를 하는 거 맞거든, 순서 문제는. 근데 그게 문장의 처음에 더 프로블럼이 아니고 저 뒤에 아까 정당한 거 제가 그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무엇이 저걸 정당화할까? 그리고 우리는 잠재적으로 끊임없이 그 정당화를 해. Never coming to a decision 결정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영원히 뭐 망설이고 의심하면서 undone 되지도 않지. 우리만의 합리적인 능력이 합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C를 읽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올 수 있지. 정당화해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겼지? 결정을 못하지. 결정을 못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지. 결정을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A, DC지. 이것은 공적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 그럼 문제이니까 해결책이 나오지. 그게 consideration generator를 억제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얘는 morally wrong, 도덕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 스타터 역할을 해주는 거. 다시 원래 처음에 풀기로 했던 중간 거를 먼저 찾으면 A 다음에 B가 연결이 되는 거 맞지? B 다음에 C를 뒤에 배치하면 정당화를 설명할 수가 없지. 여기서의 지금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B는 끝까지 읽어볼까? 이러한 거는 would appear to work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작동할 거다. 앞에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claim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need나 room이 없다. 추가적인 정당화를 추구하는. 오 저기 정당화 또 있네. 그래서 이런 거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정당화가 여기 또 나오네. C 다음에 B가 아닐까? 맞지? 그럼 이제 연결해봐야 돼. 일단 A, B가 연결이 된 것 같고 C 다음에 B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치?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오답률 몇이었나 한번 봐봐. 이거 오답률 좀 높았을 것 같은데 5위 안에 있었을 것 같은데 3위 안에 있었을 것 같은데 확인해같이 가가지고 다음 B 마지막도 한번 봐볼게요. 그 주장이요.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면 이런 거겠지? need나 여지가 없다. seeking 추가적인 정당화를 찾을 만한. 액션은 돼서는 안 되고 비록 6 될지라도 that's all there is to it 그것에 있는 전부다. 그러면 B에서는 구체적 해결 방안이 나온 것 같아. 구체적 해결 방안. 그럼 B 다음에 A가 나왔는데 여기 B 다음에 A 가면 이것은 문제다. 문제다라고 하고서 이런 게 좋은 관계야. 잘 봐봐.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봐봐. 여기 문제가 나왔어. 문제가 처음에 언급이 됐으니까 여기 a problem이라고 하겠지?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얘가 나온 거지? 한번 봐볼래? 얘가 구체적 해결 방안이 나온 다음에 문제가 처음 등장하고 해결책으로 이 표현을 쓰는 게 맞아? 아니면 아까 이거하고 똑같아. 동물 얘기하고 개새끼 나오는 게 맞아? 개새끼 얘기하고 동물 얘기 나오는 게 맞아? 철학 얘기하고 철학자 나오는 게 맞아? 철학자 나온 다음에 철학 얘기 나오는 게 맞아? 이런 개념이라고. 여태까지 평가에서 알려준 정보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론을 말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일반론의 고려사항 생성기 생성 억제 책이 나오고 나서 얘가 나오는 게 맞아? 구체적인 게 나오고 얘가 나오는 게 맞아. 얘 나오는 게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돼. BA는 안 돼. BA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얘하고의 좋은 관계를 따져봐. C 다음에 B가 되는지 A 다음에 B가 되는지 일단 A, B는 이렇게 찾은 거 같고 C 다음에 B를 한번 생각해 봤어야지 시험에서. C에 대한 내용은 망설이고 해가지고 결론이 안 나. 망설이고 해서 결론이 안 나. 결론이 안 나온 다음에 그게 갑자기 틀릴 거야. 이렇게. 그것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틀릴 거야. 안 되지. C 다음에 B가 안 돼.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서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얘가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을 쓸 때 의무 또는 해결책 뭐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대수로 많이 바꿔. 그러니까 뭐 너 해야 된다 that 이렇게 나와. 뭐 앞에 거 해야 된다 that 뭐 해야 된다 기수로 안 받아. 보통 언어학적인 수사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대부분 조동사를 해야 한다라고 받으면 대수로 나타내거든. 이수로 안 받아. 그러니까 일종의 앞에서 해야 한다는 해결책 제시지.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여기에 고려 생성 억제책을 갖는 것 해결책이지. 그것은 왜냐면 해결책이라는 건 우리 현실 가까이 있는 거야. 내가 어떤 문제에 처했는데 여기서 좀 멀리 있는 거야. 해결책이라는 거는. 그게 좀 멀리 있어. 당면한 과제를 바로 해결하는 거는 그게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 내가 문제를 통해서 여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 지금 현실 방법에 좀 멀리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적을 올리고 싶어. 당장 오늘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대수는 원래 물리적인 시간상의 거리를 좀 있는 경우에 나타내거든. 나중에 대세에 대해서 배울 거야 또. 뭐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시 나와. 거의 그래. 오늘 순서 삽입 뒤에 삽입에서 수업 꾸준히 열심히 들었으면 하나 그냥 찍어서 맞췄을 수 있을걸? 하나에 4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거 찍으면 내 앞에 부정어 있어. 100% 아니야. 근데 90% 이상 앞에 부정어가 있거든. 찍었으면 돼. 뭐 그런 게 이제 팁이지 뭐. 이 질문이 좀 어려웠지. 근데 별 필요가 없다? 질문이 어려운 거지. 우리가 뭐 엄청나게 심사숙고해야 될 정도의 그 질문은 아닌 거거든. 이게 상대성 이론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뭐 실장님이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은 끝나고 차가 갔다가 다시 올 거니까 이 차가 10시 50분에 가. 10시 50분에 떠난다고 너희 가기 끝나기 전에. 떠났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파에 앉아 있으래. 밖에 뭐 더워서 뭐 벚꽃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돌고 싶으면 이렇게 돌아. 돌에서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돌다가 차 오면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있으면 금방 올 거야 차는. 알았지? 왜냐면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 타고 이러는 좀 그러니까. 이해되죠? 근데 오늘 결석생이 좀 있어가지고 뭐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실장님한테 실장님 차가 도착하면 알려주면 그거 다시 타고 나와. 알았지? 볼게. When a concept of expansion, 확장의 개념이 언급될 때 어렵다. resist urge, 충동을 저항하기가. picture라는 거야. 우주를 그려보는 거거든. finite, 한정된 증가하는 바운더리로 우주를 그려볼 충동을 저항하기가 힘들다. 이해가 잘 돼? 확장의 개념이 언급되면 확장, 충동을 저항하기가 힘들다. 우주를 그려보자. 한정된 증가하는 범위, 유한하고 증가하는 범위 가지고 우주를 그려보는 것. 그러한 충동을 저항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지. 다시 우주의 팽창을 말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한정된 범위나 내지는 경계를 가지고 그리려는 충동,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경계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돼? 이게 좀 상식적으로 물리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 헷갈리는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라는 게 있잖아. 여기 예시가 나오거든. 그걸 통해서 설명해줄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뭐냐면 궁금해하는 거야. 우주가 아마도 무엇으로 팽창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거야.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데 우주는 어디를 넘어서 팽창하는 걸까? 이러는지 궁금증에 시달린다. 우주가 그냥 우주 아니야? 차원을 넘어서는 우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궁금해 하는데, 불행하게도, 봐봐. 얘가 보통 불행하게도는 언제 나오냐면 앞에 긍정적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불행하게도 이렇게 나와. 이렇게 궁금해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거야. 기대를 했는데 불행히도 유일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것이야. 나는 분명히 너를 최소한으로 만족시킬 만한 것이거든. 그러나 let me, 내가 say it anyway, 그거 어쨌건 말해야겠어. 우주는 무로 확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무엇으로 확장하지가 아니고 무로 확장한다는 거지. 우주 팽창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 뭐야? 통념이지. 결론은 뭐야? 우주가 무로 팽창한다고. 무. 됐어요? 뭐야? 우주가 무. 무는 빵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다고. 한번 봐봐. 예시를 주니까. 더 정확하게 봤을 때 우주는 doesn't expand into anything. 어떤 걸로 확장하는 게 아니야. 어떤 것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우주가 있고 우주의 별개의 바운더리가 있어서 거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주가 넓어져가지고 그 영역을 넘어서 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것은 어디로 확장하냐면 by itself.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빈칸에서 했지. 이런 거 해석 자체를 연습을 했지.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로 팽창한다. 빈칸 할 때, 존재론 할 때 배웠었지? itself의 향연, I am 점. 똑같은 문장물이에요. 다시, 그 자체 내에, 우주 자체 내에 by itself, 그 자체로 팽창한다고. 우주가 있어, 전체가 있어. 여기서 그냥 팽창한다. 경계를 넘나드는 게 아니고. 이해돼? 원래 여기 계양구가 아니면은 그 빈칸 교재는 그거보다 한 내가 볼 때 20%더 어렵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딱 포기하기 좋겠지. 빈칸 하다가 이제 막 토하고 막 이렇게 하고 토하기 딱 좋지. 계양구가 아니라면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대치동에 이런 데는 그 정도 20% 난이도가 반영이 되어 있을 거긴 하거든. 근데 그 책 자체로도 어려운데 그런 곳곳의 요소들이 많이 나오잖아. 중급 독해에 도덕적인 행위자가 나오거든. 도덕적 행위자 나왔고, 아까 너 도덕적인 행위 나왔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뭐 존재적인 것 나왔잖아. 그지? 그런 것들, 소재들 많이 활용되니까. 한번 봐볼게요. B의 불행이도는 돼요? 이거 잘 안 보여요? 그래, 한번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 In contrast to, 뭐와 대조하여 우리의 inflating balloon, 팽창하는 벌룬과 대조하여, 가령 pipe leak causes gas가 to spread into a room, 방으로 퍼져나가는 가스, 존재하는 거거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런 pipe leak, 이거 파이프에서 뭔가 노출되고 새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것과는 대조되게 우리 expanding, 확장하는 우주, 팽창하는 우주는 spilling into another separate, 개별된, 아까 entity 했으니까 존재로 가는 게 아니다. 또한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 동일 차원에서 움직인다. 이거. 그럼 아까 여기서 경계를 넘어 팽창한다라는 건 통념이었다는 거지. 그럼 이거 반대말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나온 게 뭐야? 저 함정과 경계되는 선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이거 아니겠어? 풍선 얘기 아니겠어? 풍선이 있어. 풍선이 팽창할 때 면이 있지. 여기서 풍선이 팽창한다고 생각해봐. 이만큼 커지면 공기가 있는 영역을 밀어내야 팽창이 돼. 맞지?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돼. 상상을 해봐. 공기가 있고 외부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야, 차원이 넘어와야 여기에서 이제 풍선이라는 게 팽창되는 거라고. 아, 이거 좀 어려워? 풍선은 어려워? 그럼 이거 이해해봐. 여기 파이프 릭이 있거든?
파이프가 있고 파이프는 어디 갇혀 있는 거지. 물리적인 공간에 파이프라인에 갇혀 있는 거야. 거기서 가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관을 나와서 방 이면으로 퍼줘야지. 파이프에 내부 공간이 있고 외부 공간이 있지. 경계로 나뉘어 있지. 경계 밖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경계 안과 밖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풍선과 파이프라인 얘기하는 돼요 이거? 이거를 이제 얘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조용하냐고 하니? 스트럭처가 시공간에 대한 구조가 있거든? 얘가 스트레치, 뻗어가 다시 말하면 구조란 말이지. 어떤 항상 존재해왔던 구조야. 최소한 빅뱅 이후에 존재했던 구조라고. 그럼 이거는 이제 시공간적 구조로 보고 있는 거지. 네? 예? 이거 하나 어렵다. 21번도 난이도 좀 있었을 건데 30번 때 이후에는 이거 하나. 이러한 구조는 시공간의 직물이나 구조는 엘라스틱, 뭔가 탄력이 있고 순응할 수 있는. 순응한다는 얘기는 자꾸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변한다는 거야. 됐어? 봐보세요. 일단 끝까지 설명을 해볼게요. 끝났으니까. 그것은요, 이 구조는요, 우리를요, 분리시켜 당겨요. 블랙홀 안에 떨어질 때 우리를 프로폴트,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겨서 이쪽으로 당겨, 저쪽으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 이거 본 적 있어? 물리 시간에 이렇게 생겼어. 시공간 구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아, 뭐지?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 보면 나와. 5월 집 가서 봐, 인터스텔라. 그래서 하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추가 쫙 누르거든? 그럼 내가 지금 이제 이런 차원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돼. 어? 이해되니? 거기에 딱 이 그림이 나와. 인터스텔라에. 안 봤어? 봐봐. 재밌어. 여튼 제가 구조가 우리를 이렇게 블랙홀로 가면 이게 일종의 블랙홀인 거지. 쫙 밀리면 여기 있던 존재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반대로 또 확장되기도 하고 어떤 거하고 사람이 더 멀리 떨어져서 구현되기도 한다. 여기다가 쭉 누르면 여기 있던 어떤 게 시공간적으로 확 분리되기도 하고 확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러겠지. 반대로 이렇게 누르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인데 이걸 뭐라고 보고 있냐면 직물 구조라고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인터스텔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정확하게. 와이씨, 미술 시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안 돼? 물리칠 봐. 이 그림이 아마 있을 거야. 물 원에 없으면 물 2에 있어. 없어? 상대수는 어디에 나와? 화학 마지막 단원에 나와. 없어? 몰라. 그럼 네이버 검색해봐. 재미나게 검색해봐. 알았지? 이렇게 돼. 따라서 얘는 하나의 직물 구조다. 이거지. 직물은 이 차원의 경계가 바뀌는 거야? 한 차원에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어? 그 얘는 경계 넘어서 파이프 밖으로 가스가 나가던, 가스가 나와서 방으로 가스가 새던 말던 뭐 이렇게. 풍선이 밖에 공기를 밀어내면 그 차원의 공기를 이렇게 알갱이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야 되잖아. 저렇게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했던 건 통념, 지금 이렇다는 거지. 응? 근데 결국에 이건 지문을 이해한 거고. 이거 하나 체크해볼까? 대조적으로
우주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주는. 그래서 이 시공간의 구조는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설명. 우주에 대한 이런 걸 이제 사건 순서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좋은 관계지. 우주의 구조 형태. A 다음에 C 되지. 우주의 구조 설명을 하면. 근데 첫 번째가 C야, C. C 말고 B야, B. 그 다음 B하고 A 관계도 따져볼까? 여기. 자체 내에서 스스로 확장한다. 얘랑. 이거 우주지. 그 다음 힌트가 얘야. 반대로 여기 동그라미 쳐볼래? 확장하는 우주는 이렇게. 얘가 여기. 사이에 대조가 잠깐 있는 거. 다시. 아까 전에 우주는 어디로 뻗어나갈까? 라고 했어, 그지? 어디? B 앞에. 그거 궁금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어. 그러다가 내가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거는 무로 뻗어간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거든.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니까 풍선 얘기가 나오는 거지. 대조로. 파이프 리크가 나오지. 대조로. 이거 일종의 대조하면서 양보해준 거거든. 얘 반대 개념을 설명하고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팽창하는 우주는 이 대조되는 포인트에 대한 설명과는 다르다 라고 한 다음에 더 정확한 구조물은 경계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아까 전에 박스 다음에 unfortunately도 힌트고, 그래서 여기까지 표현해줘. unfortunately. 우주가 도대체 무엇으로 확장하고 있을까? 우주가 무엇으로 확장할까? 무엇으로 확장한다는 거는 경계를 넘는 걸까 아닌 걸까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때? 무로 뻗어간다는 거. 이 자체가 이렇게 눌렸다가 펴졌다가 이런 거지 어디로 뻗어나가는 게 아닌 거지. 직물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는지 알겠지? 이것도 오답률 3위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몇 번을 골랐어? 예, C 다음에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불행히도 그럼 어떻게?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불행히도 멀어지는 거하고 관련 없는 얘기가 나오거나 가까워진다. 근데 B는 어때? 일반론이지. 이런 것도 힌트야.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궁금해야 나오는 거 아니야? 다시 궁금해야 대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 맞지? 세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오히려 B를 처음에 붙이기가 쉽지. 좋은 관계. 궁금해야 답이 있는 거지 답이 있고 궁금할 수 없지.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역으로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답이 있고 어떻게 넣어서 궁금해. 보통 궁금해 하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거지. 선생님 저는 어떤 질문 보다 보니까 답이 있고 나서 궁금해 했다. 그 답이 의아할 때 그렇지. 의아한 답이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답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궁금증을 펼 수 있지. 뭐 그런 논지에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답을 말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파이프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시공간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이 좋은 관계.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 여기 시공간에 대한 구조. 그러면 더 스트럭처가 먼저 나왔잖아. 이 더 스트럭처가 디스 스트럭처거든. 맞지? 선생님 더가 나오고 더 디스 스트럭처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하지? 저기에 나온 더 스트럭처는 뒤에 수식을 받아서 생긴 스트럭처거든. 답은 또 되지? 월요일날은 이거 남은 거 40번까지 8, 9, 10 3개 하고 수특 테스트 1에 남은 거 한 8개인가 남았거든? 테스트 1에.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다 풀었을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게. 잘 가. 변형 문제 실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받아야 된다.